자, 일단 통과했으면요. 대륙의 중앙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환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활발하다. 줄쳐라. 쌤이 아까 전 세계 3개 화산과 지진이 일어나는 데를 알려줬는데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이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대다. 그 밑에 읽어볼게. 지진이 발생하는 곳에서 반드시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줄쳐라. 지진이 일어나는 곳에서 화산활동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자, 쌤 보세요. 지금 지진이 일어난다 그래서 화산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지 맞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진은 땅의 흔들림입니다. 아까 단층이 일어나서 탄성 에너지가 파동의 형태로 전달되는 거지. 화산이 일어난다는 것은 마그마가 뚫고 올라와야 돼요. 맞죠? 그래서 땅에 흔들림이 있다고 해서 마그마가 꼭 뚫고 올라오는 것은 아니라 이 말에 대해 알겠지? 근데 이거 얘기할까요? 화산이 일어나면 지진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화산이 일어나면 당연히 일어납니다. 이건 알겠지? 왜냐하면 마그마가 뚫고 올라올 때는 이 옆에 있는 지층을 갖다가 가만히 조용히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맞지?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옆에 힘을 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진이 일어난다. 그 거꾸로는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요. 전 세계에서 3군데 유명하다 그랬으니까 줄 좀 치자. 그림에 알프스 히말라야 화산대 지진대 줄치고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대 줄치고 해령 화산대 지진대 줄쳐라. 위치 잘 봐도 해령 화산대 지진대는 대서양에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 선생님이 판 이름을 외워야 되는 게 있다 그랬지 맞지? 어? 성주야, 옆에 좀 깨워라. 이 농기를 아까 쉬는 시간에 바깥에서 놀다 오지 이것들이 오늘은 잠잔다고 안 놀더만 수업 시간에 자꾸이거든요. 자, 옆에 그 판 이름 선생님이 외워야 될 것들 줄 좀 쳐라. 유라시아판 줄치세요. 태평양판 줄치세요.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판 줄치고 남아메리카판 줄치고 그 남아메리카판 왼쪽에 있는 나스카판 줄치세요. 나스카판 외워야 됩니다. 작은 별표 하나 때려내. 자, 그 다음 거기에 이름이 안 적혀 있지만 너희들 그게 태평양판하고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 그 사이에 쪼매난 거 요거 보여요. 이름은 안 적혔는데 거기에다가 뭐라고 적냐면 필리핀판이라고 적어도 돼요. 필리핀판도 알아야 됩니다. 알았지? 필리핀판 알아두고 그 다음에 뭐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하고 아프리카판 이런 건 몰라도 되는데 일단은 선생님이 줄쳐야 된다는 거는 반드시 이름을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B. 자, B의 1번. 판 구조론 되어 있습니다. 판 구조론 쌤 읽어볼게. 지구 표면은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판이 이동하면서 판의 경계 부분에서 화산과 지진이 일어난다는 이론입니다. 다시 판의 경계에서 화산과 지진이 일어난다는 게 판 구조론이다. 자, 그래서 그 밑에 2번 판의 구조 동그라미 치세요. 앞에 별표 3개 쳐서 나중에 문제 풀 때 이거 나옵니다. 자, 밑에 표에 암석권 동그라미 치고 암석권을 판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다. 자, 암석권이 어디냐? 뒤에 줄쳐라. 시각과 상부면을 줄치고 뒤에 100km 줄치고 자, 다음 그 밑에 암석권은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눠져 있으며 각각의 조각을 판이라고 합니다. 넘어갑니다. 그 밑에 연약권 동그라미 치세요. 자, 연약권 오른쪽에 첫 줄에 100km부터 400km 줄치고 그 밑에 고체 줄치고 이쪽에 멘틀이 부분적으로 용융되어서 유동성이 있고 그까지 줄치세요. 부분적으로 용융되어 있다고 해서 액체라 하면 안 됩니다. 고체입니다. 그래서 고체 줄친 거야. 그 다음에 그 밑에요. 온도 차이로 대류가 일어난다. 줄치세요. 온도 차이로 열대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밑에 판이동의 원동력 줄치면 됩니다. 판이동의 원동력. 밑에 있는 거는요. 암석권보다 밀도가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들 지구 내부에서 이렇게만 생각하면 된다.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밀도는 큽니다. 알았죠?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끝이. 다음 그 밑에 판의 구분. 자, 표에서 대륙판, 해양판 줄치세요. 먼저 해양판 보니까 일단 해양에 있으면 해양판을 생각하면 됩니다. 대륙에 있으면 대륙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근데 두께 필요 없고 구성물질 앞에서 다 외우세요. 우리는 밀도만 가져갑니다. 밀도 줄쳐서 해양판의 밀도가 크고 대륙판의 밀도가 작습니다. 그거만 알아두세요. 알겠지? 다음 오른쪽 페이지 간다. 3번 판 이동의 원동력 줄치세요. 판 이동의 원동력 뭐냐? 멘틀 대류다. 줄대로 넣을 수 있도록 해라. 멘틀 대류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글자를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 건데, 멘틀 대류 그래서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깊어질수록 온도는 높아집니다. 온도가 높은 부분은 밀도가 작아서 상승. 알아두세요. 온도가 높다, 밀도 작다, 상승입니다. 그래서 점차 식으면서 이동하여 온도가 낮아지면 밀도가 커서 하강한다. 알아두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 봐봐. 오른쪽 그림 보면 그 중앙에 보니까 멘틀 대륙을 해서 화살표 보니까 위로 올라옵니다. 화살표가 위로 올라온다는 것은 상승이야. 위로 올라오니까 그게 바다 부분에서 양쪽으로 멀어지지 맞지? 양쪽으로 멀어집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부분은 점점 멀어져서 바다가 점점 크기가 커질 겁니다. 근데 그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왼쪽으로 이동하다 보면 식어요, 걔들이. 그럼 식다 보면 무거워져서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그래, 그게 보니까 대륙 지각하고 만나는 그 부분에서 하강한다는 사실도 눈으로 좀 봐놔야 된다, 알겠지? 자, 그 다음 3번 판 분포와 이동 이렇게 돼 있는데, 자 1번 읽어볼게. 지구 표면은 10여 개의 크고 작은 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 2번 판마다 이동 속도가 다 다릅니다. 이동 속도하고 이동 방향 다 다릅니다. 알겠지? 그 다음 3번 이웃하는 판의 상대적인 이동 방향에 따라서 줄쳐라 발사형, 수렴형, 보존형, 그거 이제부터 우리 배우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걸로 구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밑에 화살표도 적혀져 있고 숫자도 적혀져 있는데, 숫자는 이동 속력이라고 속도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동 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했는데 뭐를 갖다 봐줘야 되냐면, 너희들 거기 일본 한번 찾아봐. 일본 찾았나? 일본에서 보면 유라시아판하고 태평양판하고 판의 화살표가 어때요? 서로 멀어지나 가까워지나? 가까워지지 맞지? 일본 쪽에. 그거 하나 알아놓고, 그 다음에 너희들 인도 찾을 줄 압니까? 인도 어딨노? 그게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인도 찾지? 그래서 인도 있는 데하고 유라시아판하고도 화살표가 어떻게 돼요? 서로 가까워지지 맞지? 그런 거 봐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기 나스카판 찾으세요. 나스카판은 해양판이다 맞지? 그거하고 남미 보세요. 남미. 나스카판하고 남아메리카판하고 그 사이도 보면 화살표가 서로 만난다 맞지? 서로 만납니다. 그 다음에 대서양 봐볼래요. 대서양 중앙에 보니까 뭔가 또 이제 판의 경계가 표시되어 있는데, 거기서 화살표는 어떻게 되냐? 서로 멀어지지 맞지? 그래서 이제 요 전 세계 지도에서 선생님이 필요한 부분을 외우라 할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3번 판이동 원동력의 실험. 그래서 요것도 엄청 쉬운 건데 문제로 나와서 선생님 잠깐만 볼게. 우유 표면에 코코아 가루를 뿌리고 냄비 아래쪽을 가열합니다. 결과 가열된 우유가 상승하여 대류가 일어나고 코코아로 덮인 표면이 갈라져서 여러 조각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그 밑에 표현 봐봐. 코코아 가루는 뭐에 해당하니? 그러면 탄입니다. 우유는 뭐에 해당하니? 그러면 멘틀이고요. 그 다음에 열호는 지구 내부 에너지. 그 다음 상승하는 우유는 멘틀이 상승하는 거고, 갈라진 그 부분은 판의 경계 부분이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하니까 꼭 알아두시도록 하자. 자, 그 밑에 숙제입니다. 다음 페이지 같이. 자, 사실상 있잖아. 지금 이 단원 문제 풀어보면 있잖아. 뭐가 출제가 되냐면, 지금부터 우리가 배우는 요 단원이 집중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외워야 될 것도 엄청 많고요.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 아마 오늘 발사형 경계까지만 할 것 같은데, 너희들 선생님 프린트 줬던 거 아나? 지금 다 가지고 있지? 맞지?
성 없나? 아, 내가 지금 프린트 그걸 내가 안 줘야 되는데 자꾸 준다. 자꾸 저 수업 시간 줘야 되는데. 하여튼 답 필요하기 때문에 답 부르고 틀린 거 수정할 겁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일단 풀기 준비해라. 자, 4번 이래가지고 산의 경계들. 산의 경계. 그래서 우리가 앞바닥에서 세 개 마지막으로 줄 쳤던 게 산의 경계는 세 개가 있습니다. 일단 외워돼요. 발산형 경계라는 게 있고, 발산형. 그 다음에 수렴형 경계라는 게 있다. 수렴형. 그 다음에 조금 떨어뜨려서 오존형이 있고. 일단 요 타이틀부터 외워야 됩니다.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오존형 경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발산형 경계는 전 세계에서 보면요. 어디서 발산하는 게 있냐면 해양판하고 해양판이 멀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는 거. 발산이라는 게 멀어지는 거잖아. 화살표 양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요 부분을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는 경우 있습니다.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는 위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수렴형 경계는요. 두 개로 우리가 또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섭입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섭입형. 또 하나는 뭐냐면 충돌형이라고 얘기해요. 충돌형. 섭입형, 충돌형. 그래서 섭입형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해양판과 대륙판이 섭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어보죠. 자, 이쪽 해양판, 이쪽 대륙판. 해양판과 대륙판이 부딪히면 섭입된다는 게 하나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다. 들어가는 게 밀도가 어떤 놈? 큰 놈이죠. 알았지? 두 개가 만나가지고 한쪽으로 들어가는 놈이 밀도가 큰 놈이야. 그럼 이 두 개가 만나면 누가 들어가요? 얘가 들어가지. 아까 밀도가 더 크다 그랬다. 자, 그 다음에 해양판하고 해양판이 섭입되는 경우가 있어요. 해양판과 해양판이 섭입됩니다. 너희들 아까 우리 판을 갖다가 봤을 때 태평양판, 해양판이 많지. 그 다음에 필리핀판 볼래? 필리핀판도 해양판이지. 그럼 선생님 둘 다 해양판인데요? 그치, 해양판이지. 그렇지만 두 개가 만나면 또 하나가 섭입해서 들어갑니다. 너희들 필리핀판하고 태평양판 중에서 누가 밀도가 크겠니? 태평양판이 큽니다. 태평양판이 등치가 커요. 알았지? 그래서 우리가 요해가 섭입해서 들어가면서 마리아나 해구 이런 게 만들어집니다. 너희들 마리아나 해구 들어봤지? 맞지? 전 세계에서 수심이 제일 깊은 곳이 마리아나 해구 아니야? 수심 얼마니? 아는 사람 없나? 마리아나 해구 수심 얼마야? 만 정도 나왔다. 만 해봐야 여러분이야. 밑이거든요. 그걸 키로로 바꾸면 얼마야? 10kg밖에 안 돼. 10kg. 맞지? 그래서 밑으로는 10kg 정도. 우리 위로 소수부 중에서는 제일 높은 데가 어디야? 히말라야. 히말라야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이지 맞지? 에베레스트 산 같은 경우가 8,800이야. 8,800 미터. 그래서 8kg 조금 넘어 알겠지? 9kg 조금 안 되겠네 맞지? 그러니까 위로 9kg, 밑으로는 10kg. 그 정도까지가 우리가 뭐 대충 뭐 다 읽어보면 돼. 자, 그다음 충돌형. 충돌형이 대륙판하고 이렇게 충돌하는 경우 있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히말라야 산맥을 여기서 배울 거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오존형은 없습니다. 오존형은 그냥 산이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됐지? 자, 그래서 이제 첫
뭐부터 배울 거냐면 발산형 경계부터 배울 거예요. 발산형. 자, 발산형 경계 그러면 먼저 외우고 있어야 될 게 요거들이. 자, 멘틀 대류가 상승. 선생님 파란색으로 쓰는 거는 다 암기 머릿속에 있어야 될 것들만 적는다.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이 파트는 문제 풀 수 있대. 자, 멘틀 대류가 상승하다 보니까 요 지역은요 새로운 시각이 형성되는 거죠. 땅덩어리가 처음 만들어지는 곳이 발산형 경계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발산형 경계에서는요 마그마가 뚫고 올라오기 때문에 화산할 때 일어납니다. 화산 일어나요. 화산이 일어나면 지진도 일어난다 그랬지 맞지? 무슨 지진이냐면 천발 지진 일어납니다. 외워야 됩니다. 쌤이 아까 지진 천발, 중발, 신발 그랬는데 이 발산형 경계에서는 천발 지진만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단층 중에 정단층만 일어납니다. 정단층. 그래서 정단층이 왜 나타납니까? 그러면 장력 때문에 나타납니다. 장력. 알았지?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요거만 내가 잠깐 설명할게요. 너희들 중학교 다닐 때 단층 배우나? 안 배우지? 그렇지? 잘 봐봐. 자, 요렇게 지금 이제 땅덩어리가 있다.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요런 걸 갖다 우리는 지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옆에다 어디다 그림을 그려놔. 자, 지층인데 이제 여기서 단층이 나타나요. 어떻게 끊어져 버렸어요. 끊어진다. 그럼 끊어지면 너희들은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 끊어진 단층면을 경계로 했을 때 너희들 위쪽이 어디겠노? 지금 이렇게 경사가 떴으니까 위쪽이 오른쪽이겠니? 왼쪽이겠니? 위쪽이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반이라고 해요. 상반. 오른쪽을 상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얘들이 끊어져서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냐면 자, 여기에 원래 있던 지층 그대로 있으면서 상반에 있는 지층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 버리는 거야. 상반이 내려. 자, 상반이 아래로 내려가면 우리는 정단층이라 그래요. 정단층. 그래서 이 정단층이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 다시 얘기해서 장력에 의해서 정단층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다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해양판과 해양판 갑니다. 자,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진다. 이렇게 보죠.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진다. 자,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면요. 봐봐. 일단 바다 밑에니까 이렇게 바다를 그리고 밑에서 멘틀 대류가 뭐 해야 되냐면 자, 상승해야 됩니다. 상승을 하다 보면 자, 솟아 올라서 내려가고 솟아 올라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밑에서는 자꾸 상승해서 올라오니까 얘들은 양쪽으로 이렇게 멀어지는 발산형 경계라고 얘기합니다. 요거를 갖다 우리는 장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력에서 나타나는 지역 묘입니다. 이 부분. 요 부분 보니까 주변보다 솟은 지역이 다시 얘기해서 수심이 얕습니다. 다른 데보다. 그래서 주변보다 솟은 지역, 요 지역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령이라고 해요. 해령. 여기 된다. 해령이 뭐야? 그러면 바다 밑에 있는 산맥입니다. 해저 산맥이 해령입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요거 하나 알아두고. 그 다음에 해령 중앙부에 보면 요게 V자 형태의 계곡이 있습니다. V자 형태. 그래서 이 V자 형태를 갖다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열곡이라고 불러요. 열곡. 그래서 열곡도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런 것도 알아두세요. 요 지점을 갖다가 선생님이 A라 그러고 요 지점을 갖다가 B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자, 이 해령은 마그마가 뚫고 올라오면 바닷물에 식어서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는 지역이잖아, 맞지? 그래서 A, B 중에서 우리는 나이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나이. A하고 B 중에서 나이가 누가 많니? B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B가 옛날에 만들어지고 A가 최근에 만들어진 거예요. 됐지? 자, 그 다음에 두께. 두께는 누가 두껍니? 그러면 A하고 B 중에서 B가 두께가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는 나이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폐전물이 쌓일 수가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다 밑에서 폐전물이 쌓일 수 있겠지, 맞지? 그래서 B 쪽으로 갈수록 두께는 두껍습니다. 그렇죠? B 쪽으로 갈수록. 그래서 요것도 알아도 뭐냐면,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나이는 많아지고 두께는 두꺼워진다. 그것도 우리는 알아둬야 된다. 그것도 우리가 보시면 된다. 전 세계에서 이런 지역이 어디가 유명합니까? 외워야 됩니다. 동태평양 해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서양, 중앙 해령이 있습니다. 대충 위치 머릿속으로 기억하세요. 태평양에서 동쪽에 동태평양 해령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대서양 중앙에 해령이 있습니다. 알아둬야 된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옆에다가 필기하면 되나? 너도 딴 데는 해야 되나? 하나 더 해야지. 요거 맞지? 요거. 대륙판과 대륙판 발산형 경계 보입니다. 자, 대륙판과 대륙판의 발산형 경계는 또 멘틀이 이렇게 상승하게 돼요. 이렇게 상승하다 보니까 대륙이 갈라지는 거야. 그래서 쪽에서 이렇게 대륙에. 자, 그러면 봐라. 여기서는요, 멘틀 대류가 상승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붙어있던 대륙이 양쪽으로 이렇게 또 멀어지는 상태. 멀어지는. 근데 지금 아직까지 얘는요, 바닷물이 들어오기 전입니다. 알았지? 대륙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중앙에는 보면 당연히 열곡이 있을 건데, 근데 열곡이 쫙 보인다 그래서 여기는 열곡대라고 불러요. 열곡대. 알았지? 요 위치를 열곡대라고 불러요. 지금 현재는 바닷물이 안 들어왔으니까 열곡대라 부르는 거고, 만약에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바닷물이 들어와 붙잖아? 그럼 저 부분은 해령이라 불러야 됩니다. 알았지? 그래서 열곡. 전 세계에서 유명한 데가 어디야? 그러면 동아프리카 열곡. 동아프리카 열곡대 발산형 경계 부분입니다. 외워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책 잠깐만 볼까? 자, 책에서 C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 자, 1번 판의 경계와 멘틀의 운동 이래가지고, 자, 1번에 발산형 경계 줄쳐보겠습니다. 발산형 경계 그러면 뒤에 있는 것처럼 서로 멀어지는 게 발산형 경계다. 자, 멘틀 대류가 상승해야 된다고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새로운 판이 만들어진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밑에 수렴형 경계에 줄쳐서, 수렴형 경계는요, 서로 모여드는 걸 갖다 우리 수렴형 경계라고 해요. 아까 선생님 풀겠다시피 수렴형 경계는 섭입형이 있고 충돌형이 있습니다. 자,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곳이다.
이래 보면 돼요. 3번 보존형 경계 줄치세요. 자, 보존형 경계는 판과 판이 어긋나는 거예요. 화살표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판이 생성되는 것도 아니고 소멸되는 것도 아니라서 보존형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판의 경계에서 발달하는 지형 및 지각 변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 밑에 발산형 경계 동그라미 치세요. 자, 발산형 경계에서 우선적으로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오른쪽에 줄 쳐라. 해양판과 해양판 줄 치세요. 해양판과 해양판. 자, 뒤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판과 판이 멀어지는 해령 줄치고, 그 밑에 외워야 됩니다. 대서양 중앙해령, 동태평양 해령 줄치고, 그 밑에 중간에 V자 모양의 열곡 줄치고, 그 다음 그 밑에 화산활동 활발 줄치고, 그 밑에 천발 지진 줄치세요. 전부 줄치는 건 외워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대륙판과 대륙판 동그라미 쳐. 첫 줄에 열곡대 형성 줄치고, 그 밑에 동아프리카 열곡대 줄치고, 그 밑에 화산활동 줄치고, 천발지진 줄치세요. 자, 지금까지 했던 게 우리가 발산의 경계인데,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 잠깐만 볼래요? 자, 플러스 강의 2번 지진의 구분 이래가지고, 자, 표 줄치자 천발 지진 70km 이내, 진원의 깊이다, 알겠지? 중발 지진 70에서 300, 신발 지진 300 이상. 그 다음 그 밑에 3번 동아프리카 열국대 잠깐 쌤 읽어볼게. 발산형 경계는 주로 해양에서 발달해 있지만 동아프리카 열국대는 아프리카 동쪽 대륙에 있습니다. 발산형 경계. 아프리카판이 갈라지면서 멀어지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바닷물이 들어와서 홍해처럼 좁은 바다가 된 후 점점 넓어질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자, 쌤 잠깐만 봐라. 지금 우리가 배웠던 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전 세계 지도 이거에서 너희들 나중에 문제 풀 때는요, 기호 처리만 할 겁니다. 그래서 위치를 알아둬야 돼요. 자, 처음에 배웠던 게 어디냐면 동태평양 해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동태평양은 여기가 지금 태평양이고 태평양 동쪽 요쪽으로 있습니다. 요쪽으로 있는 게 동태평양 해령이고요. 그 다음에 대서양 중앙 해령은 요쪽에 있습니다. 요쪽에 알겠지? 요쪽에 위치야. 그 다음에 동아프리카 열국대는 이쪽에 위치합니다. 요쪽에. 그래서 앞쪽으로 다시 앞쪽에 123쪽 넘겨봐. 자, 123쪽에 그게 네모 있는 거 봐봐. 네모 있는 거. 자, 네모 있는 거에서 아프리카 판에 요쪽 위치 봐봐. 여기 지금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았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동태평양 요 부분 봐봐. 요 부분은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너희들 굵은 거 있고 짧은 거 있고 굵은 거 요렇게 지금 막 그림이 돼 있지. 이런 식으로. 맞지?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 배울 건데 뭐냐면 지금 해령 부분만 동그라미 치라 그러면 요게 지금 동태평양 해령입니다. 요게. 알았니? 요게 어긋난 거 이거는 나중에 보존형 경계라고 배울 거야. 그래서 아직 우리는 보존형 경계를 안 배웠으니까 두고 여기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대서양 중앙에도 보면 요렇게 돼 있지 않고 다 이렇게 끊어져 있지만 이런 식으로 다 끊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대서양 중앙 해령이 요거를 대서양 중앙 해령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위치 잘 다더라. 전 세계 지도에서 요쪽이 표시되어 있으면 요게 바로 발산형 경계. 요거하고 요거는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는 거고, 요 부분은 대륙판이 멀어지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알겠지? 그 다음에 잘 봐. 아까 선생님이 옆에 플러스 강의에서 읽었던 거는 아직까지 여기는요 요렇게만 돼 있습니다. 바닷물이 침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죠? 근데 얘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계속 멀어질 거 아니야. 계속 멀어져서 바닷물이 침투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요런 식으로 대륙이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여기가 다시 무슨 좁은 바다가 되겠지. 근데 여기서 계속 멀어지니까 요렇게 해서 나중에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되면 우리 오스트레일리아처럼 대륙이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그게 동아프리카 여국에서 나타나는 거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보고 선생님 접대 그 프린트 줬던 거 꺼내. 다 꺼냈나? 다 부른다. 쪽수가 몇 쪽이지? 136? 136쪽. 다 불러줄게요. 가로 넣기부터 불러야 되지. 자, 1번 대륙권, 2번에 멘트, 3번에 수온약층, 4번에 생물권, 그 다음에 5번에 외권, 다음 1번에 중력, 2번에 1번 미연, 2번에 기역, 3번에 미역, 4번에 미열, 5번에 디귿. 3번에 1번 A 대륙권, B 성층권, C 중간권, D 열권. 2번에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 자, 4번 OXO입니다. 5번에 1번 B, 2번에 A, 3번에 C. 6번 OOXX. 7번에 1번 기권, 2번에 생물권, 3번에 직권. 다음 페이지. 자, 가로 넣기 1번 태양 에너지, 2번에 에너지 평형, 3번에 태양 에너지, 4번에 탄산 이온입니다. 그 밑에 1번 지구 내부 에너지, 2번에 기업 적어진다, 이온의 저위도, 이것의 고위도. 3번에 1번 태양 에너지, 2번에 36단위, 4번에 1번 이연, 2번에 디귿, 3번에 기역, 4번에 미열, 5번에 기역, 디귿, 미열, 6번에 OX. 자, 다음 내신 만점 문제. 자, 1번에 2, 2번에 3, 3번에 기역, 4번에 5, 5번에 5, 6번에 4, 7번에 1, 8번에 1, 9번에 2, 10번에 4, 11번 3, 12번 3, 13번 2, 14번 3, 15번 4, 16번 5, 17번 1, 18번 3. 실력 업. 자, 1번에 3, 2번에 3, 3번에 2, 4번에 4, 5번에 2, 6번에 5, 7번에 2, 8번에 3. 자, 틀렸는 거 수정합니다. 1번에 2, 2번에 3, 3번에 기역. 삼, 8번에 1, 3, 2, 2, 2,
4, 17번 1, 2번에 3, 7번 7번에 몇 번? 뭐 실력업이야? 아니 그냥 7번이야? 5번 하면 안 되는데 외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골라봐라. 기억 우주선과 태양풍을 차단한다. 맞고 태양 복사의 자외선을 차단한다. 자외선 차단하면 오존층이잖아. 맞지? 오존층은 외권에 속한다고 하면 안 돼. 그 다음 디귿 지구 시스템의 다른 구성 요소와 물질 및 에너지 교환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외권은 물질 교환을 하지 않지만 에너지는 교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잘 외워놔야 된다. 1번 답이 18번에 3번 실력업 4번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생명 유지에 기하는 원리로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혹시 몇 번 했는가? 이거 4번이 답인데 쌤이 잘못 고르나? 자, 실력업 4번에 몇 번이지? 4번에 했나? 4번에 했지. 3번에 2, 3번. 수업은 자지 마라. 근데 너는 왜 정환이 안 깨워줘? 너는 왜 정환이 안 깨워줘? 그래? 정환이는 저때 니 진짜 많이 깨워주던데 니가 정환이를 안 깨워주길래 이것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환이 니 깨운 기억이 없어? 실력업 7번에 2, 15번에 4, 야, 다한 사람은 오늘 수업했던 거 좀 한번 읽어보세요. 알겠죠? 놀지 말고 외울 거 좀 외워주고 그러고 다음 시간에 시험이 저기 어디야? 도서 이런 데잖아. 도서 이런 데 맞지? 그거 외워주면